50번에서 보시게 되면 기계경비 시스템의 주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장치에 대한 부분이죠. 이 주장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장치는 감시부, 제어부, 경보부 등으로 구성이 된다. 자, 이외에도 이제 뭐 출력부라든지 뭐 표시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감시부는 감지기에서 보내오는 감지 신호를 감지한다. 주장치는 경비 대상 지역 내에 설치한다. 대상 지역 내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주장치는 전개나 자개가 강한 곳에 설치한다.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장치 내에도 보시게 되면 1차 측은 이제 교류를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죠. 최저 뭐 110V에서 220V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원부를 통해서 트랜스를 통해서 2차 측에는 DC 전압이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에 주장치하고 또 전원 장치도 있거든요. 이런 곳에 전개나 또 흐름이나 자개가 강한 곳에 설치한다. 이런 곳은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죠. 설치하지 않습니다. 강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51번을 보시게 되면 1주기가 10ms인 4인파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는 이제 공식이 하나 있죠. 4인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통상 보면 4인파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식은 우리가 또는 여기서 주파수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T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기죠, 주기. 그 다음에 이 F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그럼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를 묻고 있으니까 F, 주파수는 T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요런 이제 단위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10ms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 곱하기 ml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풀자면 0.0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까? 주파수죠. 주파수를 주기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0.01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럼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0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공식만 외우실 것이 아니라 T는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지?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한다? 주기분의 1이네. 그러면 이런 이 단위가 나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구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2번 한번 보겠습니다. 52번을 보시게 되면 화재 감지기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하지 않는 감지기는 이 방제용 감지기에 있어서는 설치 높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잘 된다는 겁니다. 높이가 8m 이상이죠. 높이가 이제 8m 이상인 경우에 이제 설치되는 감지기는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광전식 이 세 감지기는 맞죠. 그러나 정원식인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정원식 감지기인 경우에는요 4m 미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m 이상 8m 미만에 이제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정원식 감지기다. 그러니까 이제 높이와 관련한 부분이죠. 화재 감지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5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을 보시게 되면 초음파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음파 감지기죠.
초음파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감지기다. 맞습니다. 송수신형 소자는 초전의 효과를 이용한다. 이게 지금 함정이죠. 초음파 감지기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감지기인 경우에는 송수신형의 일체형을 많이 사용하죠. 사용을 하는데 초전의 효과를 이용한다. 아니죠. 초전의 효과가 아니죠. 무슨 효과요? 도플러 효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플러 효과. 초전의 효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입체적으로 경계할 수 있는 감지기고 입체형이죠. 20kHz에서 100kHz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54번을 보시게 되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죠. 이 부분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하인 장소다. 천정하고 반자의 높이가 20m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죠. 여러분 이런 데서 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하가 아니라 뭐다? 20m 이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실내 용적이 20 입방미터 이하의 소규모인 장소. 욕조,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 이런 부분에서는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55번을 보시게 되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동식 분포형, 차동식 스포트형, 그 다음에 정원식 스포트형 이런 형태들이 있죠. 이것은 무슨 감지기입니까? 열 감지기라고 했죠. 열 감지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열 감지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상승률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작동하고 목욕탕 등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부적합하다. 극히 완만한 온도 상승일 경우에 응답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온화식과 강전식으로 구분한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온화식하고 이제 광전식인 경우에는 방제용 감지기에서 무슨 감지기에 해당이 되나요? 이것은 연기 감지기죠. 연기 감지기다. 그래서 이온화, 광전식 이런 부분들은 연기 감지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바로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열 감지기 일종 아닙니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연기 감지기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56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56번을) 보시게 되면 감지기에 응용이 되는 물리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지기에 응용이 되는 물리적 현상.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전의 효과는 두 개의 다른 도체를 접합한 경우 접촉부에 온도가 생기면 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열전의 효과라는 것이죠. 열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효과다. 초전의 효과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전기 분극의 크기가 변화하여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초전의 효과죠.
그 다음에 자기저항 효과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고체 소재에 자장을 가하면 소자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자기저항의 효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샷다식 감지기에서도 자석식 샷다인 경우에 자기저항, 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홀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도플러 효과는 파원에 대해서 상대 속도를 가진 관측자에게 파동의 주파수가 파원에서 나온 수치와 동일하게 관측되는 현상이다. 이거 지금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플러 효과는. 관측자에게 파동의 주파수가 파원에서 나온 수치와 동일하게 된다.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원래 주파수보다, 자, 송신기에서 이제 초음파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관측이 되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다시 되돌아오죠. 주파수가. 그러면 그 주파수가 어떨까요? 높을 수도 있고 어때요?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주파수보다 높거나 아니면 낮은 주파수로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수치로 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꼭 혼동하시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